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잊어주십시오. 나는 청와대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직무를 봅니다. 자, 이런 윤석열 당선인의 선언, 지금 문재인 청와대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못한 것, 윤석열은 합니다. 자, 당초 윤석열 당선인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러니까 서울 정부청사의 국무총리실 혹은 외교부 청사 등을 쓸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산으로 전격 결정됐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북한이 가장 벌벌 떠는 대한민국 장군,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바로 김관진 장관입니다. 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방금 전 SNS에 김관진 전 장관을 만난 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했던 발언들, 왜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하는가?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이 내용을 최근 16일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검토했겠지만 김관진 전 장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과거 TV조선에 돌아온 저격수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TV조선이 입수한 영상 하나가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바로 북한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데 사격 목표가 무슨 이런 일반적인 사격 목표가 아니라 김관진 장관 얼굴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김관진 놈이라고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김관진 놈이라고 쓰여진 그 관역을 북한 병사들이 총을 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북한군은 김관진이 두렵거나 아무튼 공격 대상으로 보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바로 응징에 들어가라. 북한군이 도발하면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말고 자동 응징하라.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이 사드 배치 또 이 선제 타격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라면 상상도 못할 발언들이 김관진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입에서는 나왔던 겁니다. 그만큼 참군인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무슨 농단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고초를 겪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했지만 김관진이라는 이 캐릭터는 외국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만큼 원칙론자, 군인이었습니다. 그 김관진이 정진석 국회부장을 만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이 말을 들으면 문재인 청와대나 지금 민주당 1조 원이 든다,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 김관진의 한마디에 다 정리가 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자, 김관진 장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마디 하면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발탁했습니다. 그때도 원래 다른 좀 엘리트 코스를 밟은 누군가 정치군인 스타일의 누군가를 하려고 했다가 뭐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김관진 장군이 국방장관에 발탁됩니다. 김관진 장관은 제 이웃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 김관진 장관 그때 중랑구 목욕탕에 있다가 사람들이 전 얼굴이 누구지 했다가 갑자기 TV를 보고 국방부 장관님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왜 그랬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실패를 해서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중간에 그만둡니다. 그래서 김관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후임자가 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가지고 한동안 국방부 장관 겸 이 청와대 안보실장직을 겸임하는 아주 대단한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국회에서 질문을 받고 당시 장관실에 전쟁이 나면 북한은 멸망한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참 이걸 보면
요즘 서욱 국방부 장관 좀 창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북한 장사정표의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 어쨌든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서 김관진에 대해서 북한은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김관진 전 장관이 정진석 부의장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안보 수장이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으로 가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근거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정진석 부회장이 방금 전 올린 SNS에 글에 따르면 정부종합청사나 외교부 청사로 이전하면 대통령의 전시지휘 긴급대피가 문제다. 그곳에는 지하 벙커가 없다. 용산의 국방부 청사 건물마다 지하 벙커가 있다. 용산이 중요한 전략적 위치이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미군이 주도했다.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국방부 관련 시설을 조정하면 될 듯하다.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이 국방장관 공간의 2배 크기다. 대통령 관저는 그곳으로 옮기면 된다. 상당히 다 압니다. 아무튼 김관진 전 장관의 충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때 첫 번째 고려 요소는 바로 군 지휘 체계라고 합니다. 자,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다 중요하지만 안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나라의 위안스카이 군대, 일본 제국주의 군대, 미군이 주둔했던 치오구의 땅이라는 일부 주장, 윤호중도 이야기하고 다 이재호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이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북 군사 억지력을 굳건하게 확보하는 것이 평화다. 김정은에게 고개 숙이고 눈치 보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안보 과제는 한미 안보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복원하는 일이다. 지금 미국 정가도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이 왔다. 정말 환영의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급했으면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확정이 되자마자 4시간 만에 직접 전화를 걸어왔겠습니까? 자, 이걸 보면 김관진 전 장관 무슨 고문이든 뭐든 있어야겠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의 철학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자,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 김관진 전 장관의 대화를 옮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조금 전에 윤석열 당선자가 밝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 탈출을 공략했던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없었으면 합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